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성 친병제 이야기 좀 한번 해보죠. 그동안에 여자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고 하면 여성 친병제 이야기 나오면 우리가 애를 낳아주잖아.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애 낳아주니까 우리는 군대 안 가도 된다. 그런데 요즘 애를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겁한 변명이 된 거예요. 예전에 실미도에 나왔던 설경구 씨가 했던 그 대사. 이제 비겁한 변명이 되었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10년 뒤, 20년 뒤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모병제 이야기도 나오고 남자들의 군복무 기간을 늘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외국인 모병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뭐 이야기 나오더라? 예비군의 정예야? 그런 것까지도 나와요.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 징병제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뭐 국방부라든가 병무청 이런 데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로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0년 뒤, 20년 뒤면 여성 징병제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휴전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고 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징병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함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아이를 놓으면 면제를 해줘야 된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 그거는 그거고 출산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라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여성 징병제를 하는 국가들 나무위키에서 제가 분류되어 있는 걸 가져왔어요. 북한, 노르웨이, 이스라엘, 스웨덴 이 나라들의 학교 출산율을 한번 보시죠. 구글에서 그냥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 기준이 뜨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는 1.8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노르웨이 1.48입니다. 이스라엘 2.90, 스웨덴 1.66, 미얀마 2.17이 나옵니다. 그러면 2020년대 OECD 평균이 1.55였어요. 여기서 보면 딱 한 나라 노르웨이만 1.48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이것보다 높아요. 그리고 이제 1.48이라고 하더라도 OECD 평균은 1.55이기 때문에 뭐 거의 평균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부 여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안 그래도 여자들이 아이를 안 낳는데 군대까지 갔다 오면 뭐 사회 진출도 늦어지고 남자들처럼 그러다 보면 오히려 출산율에 악영향을 주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그런 별로 설득력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북유럽 여자분들 마인드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괜히 선진국이 아니네요. 정신까지 선진국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특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여성계에서 주장을 했어요. 여성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뭐랄까요 이권, 권리 이런 거를 얻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여성 징병제를 하겠다, 군복무 하겠다라고 여성계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의무는 전혀 지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비페미니즘이랑은 다르죠. 우리나라 여성계들은 북유럽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요. 이런 여성 징병제 관련돼서는 그냥 입국딱이죠. 지금 보면은 뭐 노르웨이도 군대 가고 스웨덴도 군대 가고 지금 여기다 보시다 보면 제가 이 기사는 안 가져왔네요. 핀란드도 검토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가 가깝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또 안 해요.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남녀 모두 징병 대상이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32개월. 상당히 깁니다. 여자는 24개월이에요. 북한은 남자가 10년, 여자가 8년이에요. 조금 차등은 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결혼이나 출산을 할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체 병력의 35%가 여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투병은 5%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이제 주로 군대가 전부 다 전투병은 아니잖아요. 서포트하는 그런 부서들도 많이 있으니까, 병가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징집을 한다고 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 당시 노르웨이 국방부는 군대는 노르웨이에 있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곳 중 하나인데, 이 집단이 남자에게만 열려 있다면 이는 평등이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입장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너무나도 달라요. 그리고 노르웨이 군대 같은 경우는요, 남녀 같이 막사를 씁니다. 이게 지금 그 사진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왼쪽이 여자고 오른쪽이 남자인데 그냥 같이 숙소를 쓰고 옷을 갈아입어요. 뭐 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아니, 문제가 생겼다가 큰일 나게 총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용자가 있을까요? 하여튼 실제로 이게 문제는 안 된대요. 오히려 잘 지낸대요. 그리고 오히려 남녀 간에 그동안 몰랐던 거를 많이 알 수 있는 계기도 된대요. 문제가 있다면 안 했겠죠. 지금도 유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면, 국방세를 걷어야 합니다. 난 난간이 알바노라는 나이 많은 미필 사람들도 다 국방세 내야죠. 이제 국방세 관련한 거는 이제 모병제를 만약에 하게 되면 국방세 도입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방세 검색하다 보니까 또 노르웨이가 나옵니다. 노르웨이가 근데 이 국방세 거는 나라가 거의 없더라고요.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있긴 있는데 하여튼 뭐 거기는 보니까 남자만 걷는 것 같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보시죠. 노르웨이는 양성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어 국방세도 존재한다. 다만 남녀 미필자에게 국방세가 부과되어서 여성 전용 국방세는 아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군대를 안 가면 국방세를 내는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깨어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그리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나도 애 낳으면 군 면제라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를 낳는 건 권리의 영역, 군대는 의무의 영역인데 동일선상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20대 초반에 남녀 전부 군대에 보내야 합니다. 여자도 군대에서 좀 굴려봐야 육아 같은 것들이 특별히 힘든 일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서 힘들게 고생하죠. 이제 그게 또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참을성을 가지는데 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확실히 뭐 출산을 하게 되면 면제를 해주는 거는 맞는데, 제가 검색을 해봐도 다른 나라는 면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리고 저도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부분, 즉 여성 징병제를 하더라도 출산과는 엮지 말자, 일리 있는 말씀 같습니다. 오히려 안 엮는 나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군 면제에 대해서 군대도 안 가니 예비군도 자연이 없습니다. 이것도 솔직히 큰 차별인 게, 강제로 끌려가서 굴려 먹히다가 왔더니 또 1년마다 불러서 생업을 포기하고 시간을 뺏어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뭐 제대로 보상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죠. 되게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또 심지어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예비군 정례화 이야기가 나와요.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 실제 같이 훈련도 했대요. 최근에. 하여튼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정말 더 어이없는 건 뭐냐면 2018년도 국회에서 그때 보고가 되었던 건데, 여군 전역자와 예비군 선택 현황입니다. 2013년도부터 17년까지를 나타낸 거고요. 전역 인원 3,001명 중에서 2,584명이 비율로 86.1%가 퇴역을 했고,
예비역은 417명, 13.9%가 예비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군 전역 10명 중 8명, 8명이 넘어가는 거죠. 예비군 복무를 안 하는 겁니다. 난군과 형평성이 발생하죠. 난군 같은 경우는요, 자동 편입입니다. 자동 편입. 그러면 6, 7년 동안 예비군 비복무는 국가적인 손실이다. 당연히 맞죠. 혹시나 나중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비역이면 바로 동원이 되는데 여기서 빠져버리면 전쟁 터져도 빠지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정말 아니죠. 아니 하사관 장교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복무를 했으면 예비군도 복무를 해야죠. 남자는 자동 편입인데 여자들은 대부분 다 복무를 안 한다? 이거는 역차별이죠. 이걸 보면서 제가 또 느꼈죠. 나라가 거대한 한여다. 나거한. 이게 또 증명이 되었어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이게 금방 여성징병제가 도입은 안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여튼 여론은 나올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토론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되더라도 아마 대한민국의 어떤 여자들 같은 경우 지금 깽판 많이 치는 그 특정 세력들 엄청나게 코너에 몰릴 거예요. 일단 밑에 있는 여자아이들 입장에서는 위에 있는 윗세대 여자들이 아이를 안 낳아서 갑자기 군대를 가는 거예요. 돌아버리죠. 그리고 그 딸을 가진 부모님들 엄청나게 화나겠죠. 지금 젊은 여자들 중에서 결혼 안 하겠다는 여자들 많잖아요. 실제 이미 결혼 못하게 된 여자들도 많고. 그러면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니들이 결혼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내 딸이 군대를 간다?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면 이 어떤 세력들이 아마 제가 볼 때 고립될 거라고 봐요. 우리가 사자성어에 그런 말이 있죠. 이의제의, 오랑캐는 오랑캐로 잡는다. 즉 여자 세력은 여자들끼리 싸워야 이 싸움이 저는 빨리 끝난다고 봐요. 완전 고립이 되면 아마 힘을 많이 잃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성징병제 논란 같은 경우는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대한민국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